자, 오늘 하루 시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또 지루하셨을 겁니다. 3일 정도 오르고 나서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폭이 좀 깊었어요. 그죠? 선물 지수로 보게 되면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물 지수가 어제 425에서 오늘 장중에 414 정도, 414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막판에 좀 땡기면서 마감이 됐었죠. 어, 오늘 시장 보시면서 많이 지루하시고 답답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자, 계셨을 겁니다. 특히나 오늘도 아침에 선물 지수가 이렇게 계속 밀려버리죠. 잠깐 올라갔다 계속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후 2시 반까지, 2시 반까지 계속 진입이다가 2시 반 기역에 딱 30분 동안 선물 지수가 이만큼 회복을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오후 2시 반까지 아주 징글징글했을 겁니다. 주식을 또 털어야 되는 건가? 또 주식을 팔고 도망가야 되는 건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님들도, VIP 회원님들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두 분 정도가 약간 불안해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이런 장이 올 때마다 저는 흔들리지 않는데, 조금 불안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회원님들을 잡아드리죠. 잡아드리고 오히려 기회가 오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주식을 또 매수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죠. 왜 그래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흐름이 무너지는 조짐인지 내지는 일시적인 흐름인지를 분명히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혼란스러운 흔들어대는 장세가 나오더라도 한대표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입문한 지 30년이라 그랬죠.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알죠. 그죠? 그리고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강조했습니다만 이 장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얘기했죠.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고 미미하게나마 완만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오늘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또 한 가지 나타난 것은 역시 지금 당장은 강한 상승보다는 약간의 기간 조정이 전개가 되면서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올라가겠구나 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여러분들. 결론부터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가 무너지는 약세가 유출될 때까지는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는, 그리고 대세 하락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갖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죠? 또 해야 됩니다. 또 얘기합니다. 막연하게 지금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갈 거다라는 공포는 갖지 마세요. 대세 하락으로 갈 거다라는 공포. 주가가 가다가 조금만 밀려도 이러다 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 계좌 작살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 종목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공포를 갖지 마세요. 이런 막연한 공포를 갖게 되면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진 징수성찬을 발로 차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장은 무너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다만 그동안 올랐잖아요. 올랐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쉬어가는 장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3000포인트가 깨졌었잖아요. 하지만 제가 3000선 다시 회복한다라고 말씀드렸고 3000선 회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3000선 중심의 기간 조정 가능성을 여러분께 말했듯이 지금은 3000선을 지지선으로 기간 조정이 나온 것이고 최근 3일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온 겁니다. 이 시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무서워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해드립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선 지지를 받고 3000선에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상태에서 오늘 주가 음봉 나왔는데 거래량 크게 늘어났죠. 뭡니까? 주가 빠지니까 반발 매수가 밑에서 많이 들어온 겁니다.
이 시장 쉽게 죽지 않는다. 코스피가 절할진데 코스닥만 혼자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 되겠죠. 코스닥 지수도 이미 중간 바닥을 친 상태에서 5일이평선 위에까지 올라섰고 음봉 나왔습니다만 거래량 늘어나면서 반발 매수세 대기 매수세 강합니다. 절대 이 시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대세 하락 기조는 없다. 무서워하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구간은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자, 아셨습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 자, 숙지 되신 분들 3번 한번 보세요. 3번. 3번. 자, 오늘 방송 길게 안 합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딱딱 짚고 넘어갈 거니까 잘 들으시고 잘 메모하시고 자신감들을 자꾸 키우세요. 막연하게 공포스러 하지 말고 눈으로 시세 보면서 주가 떨어진다고 팔아야 되나 추격 매도해야 되나 던져야 되나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주식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미래 가치를 보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 장은 안 무너집니다. 1차적으로 코스피 지수 3000선이 무너질 때 그때 가서 시장에 대해서 경계를 하셔도 되고 그죠? 미국의 뉴욕 증시를 기준으로 해서 나스닥 지수 13000선, 다우 지수 30,000선, 그리고 S&P 500 지수 3700선 여기가 깨지는 조짐이 나올 때 그때부터 시장에 대해서 경계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3000선이 깨지는 조짐이 나올 때 그때부터 시장에 대해서 경계를 가져도 늦지 않아요. 경계를 가져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일 올라가지고 조금 떨어졌다고 절대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시장의 강세 기조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조정 이 정도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행운입니다. 이번 동학개미혁명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주린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변동성이 이렇게 작은 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행운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 조정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조정이면 여러분들 정말 행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빠졌다고 무서워하거나 막연하게 공포스러워하거나 이런 분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저는 제가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미수 3거리일 동안 매매하는 미수 있죠 여러분들. 미수 이거는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미수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생명을 단축시키는 아주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 같은 거. 미수를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건 무조건입니다. 100% 깡통 나와요. 하루 이틀은 잘 버티겠습니다만 미수 거래가 많아질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의 계좌는 반드시 100% 깡통이 됩니다. 깡통. 주린이 여러분들이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너무나 많은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얼마 전에 또 PD수첩 방송에서도 나왔더만요. 20, 30대 젊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돈을 벌겠다고 들어왔지만 지금은 버틸만 합니다만 아무런 준비 없이 증권시장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돈 못 벌어요. 절대 미수 쓰지 마세요. 신용도 제가 얘기했죠. 신용도 3개월입니다. 증권회사 빌려가지고 3개월이죠. 3개월. 그죠? 미수는 3일입니다. 겨우 3일. 증권시장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도 초치기에 불과합니다. 절대 3개월로 이겨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신용도 지금은 쓰시면 안 됩니다. 또 요즘에 광고 많이 나오죠. 스탁론 많이 나오죠. 스탁론. 응? 2배, 뭐 3배. 뭐 지금 뭐 스탁론이 2배, 3배, 2배가 아니고 3배, 4배, 5배예요. 여러분들. 스탁론. 스탁론이 작게 3배의 자금을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지금 가격 제한폭이 30%입니다. 여러분들. 하한가 한 번 맞으면 바로 깡통 나는 거예요. 스탁론을 가지고 먹는 것만 계산하지 말고 떨어질 때도 계산해야 됩니다.
한가 한 방 치면 바로 깡통입니다. 깡통 나면 일어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식은 무서운 줄 아셔야 되고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막 주식을 막 시작한 주린이 여러분들이 미수 쓰고 신용 쓰고 스탁론 쓰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만 깨줘도 그나마 힘든데 만약에 여기서 신용까지 잘못 쓰고 스탁론까지 잘못 써가지고 잘못 쓰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빚더미에 앉는 겁니다. 응? 인생 자체가 그때부터는 너무나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주식 자신 없는 분들 하지 마시라고 그랬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분들은 하지 말아라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고자 라고 한다면은 공부하시라고 그랬고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엠벤골드 매니저님들 유능한 분들 많아요. 그 전문가님들 찾아가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해야 덜 깨지고 먹을 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시장을 보면서 이 많은 주린이 여러분들 미수치고 신용 들어간 분들 스탁루스 쓰신 분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식을 못 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장은 그런 분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명 뭐예요 여러분들? 개미 물량 털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주식을 기관 외국인들이 오늘처럼 선물을 가지고 저렇게 흔들어대고 출렁출렁거리면서 이분목 차트입니다. 이분목 차트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불안 매물들을 다 털어내고 있는 겁니다. 털어내면 그걸 누가 받아갑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밑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털 만큼 털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 확인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 구간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들에 대한 저가 매집의 기회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주도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뉴욕 증시는 이미 이제 중간 바락 치고 이제 재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 미국 증시가 크게 가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빠질 만한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분명 미국은 대규모 바이든 정부는 경기 부양 대책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만 1천억 9천억 불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지금 바이든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스위스에서 백신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말고도 지금 많은 백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백신이 공급이 되면서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안정을 되찾으려는 조짐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백신 도입이 임박했습니다. 백신 도입이 임박하면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조만간에 진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글로벌 증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커요. 결국엔 이 두 가지 재료 때문에 미국 증시가 최소한은 하락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락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부양책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나 그리고 백신 효과가 좀 더 나타나는 게 눈에 보일 때 그때 미국 증시도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무너질 만한 요인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시장은 여기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겁니다. 기간 조정이 정교 진행이 되면서 점진적인 반경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드렸죠. 그냥 곧바로 조금 있다 완만하게 올라가느냐 내일은 좀 더 옆으로 기어가느냐 그런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엔 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내는 주도주에 대한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하자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 내용과 더불어서 그럼 어떤 주도주를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일괄되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뭐예요? 일괄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뭡니까? 주도주는 제가 예상하고 있는 그 주도주는 똑같습니다. 백신 수혜주도 얘기하고 있고 뭐 2차전지 태양광 풍력 다 얘기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 주도주가 반도체 5G 수소입니다. 5G가 지금 시세가 좀 느려서 요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가장 시장의 중심 섹터에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성장 가치가 있고 가장 강력한 시세 분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와 수소가 될 겁니다. 물론 다른 섹터 종목군들도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일단은 지금은 수소와 반도체는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섹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백신 수혜주들, 여행주라든가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항공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우리나라 백신이 도입이 되게 되면 분명 반등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다가 5G 답답하지만 반등 여력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고 2차전지, 태양광, 풍력 다소 부진하지만 이들 종목도 분명히 반등 가능성이 있는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가장 시장 성장성과 업황 전망이 가장 강력한 섹터는 반도체하고 수소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반도체와 수소, 반도체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고 반도체 관련주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종목에 대해서도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관련주 한번 잠깐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일단 반도체 장비는 여기서도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의 강세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납니다. 생산 시절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TSMC, SK 하이닉스 등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메이커가 시설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해마다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는 지금 증권시장의 가장 탑픽이다.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부담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반도체는 분명하게 시장의 중심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다. 라는 얘기를 또 한 번 해드립니다. 많은 종목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성 엔진 같은 종목들은 또 신고가 났죠. 분명히 제가 한 번 정도 털었다가 밑에서 재매수했다고 했습니다. 신고가 났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반도체 장비주들의 시세는 모든 종목이 다 가진 않아요. 모든 종목군들이 다 가지는 않습니다만 저렇게 종목군들이 하나씩 선별적으로 성장성과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갈 길이 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그죠? 이렇게 강력한 성장성과 내재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장비는 시장의 중심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 늦게 올라갔고 덜 올라갔던 종목들의 강세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성엔진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태양광하고 디스플레이, OLED 쪽에 모두가 강점이 있는 종목이에요. 태양광 쪽에서도 조만간에 재료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주성엔진 같은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났고요. 사이맥스 어떻습니까? 또 눌림 주고 또 반등이 또 시도가 되고 있죠. 안 죽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안 죽었어요. 그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네페스 같은 종목들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오른팔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시세 어떻습니까? 안 죽었죠.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준이기는 흐름이 나오다가 또 한번 터지는 겁니다. 요즘 증권시장이 이래서 힘든 겁니다. 이런 구간들을 못 이겨내면 어떻게 돼요? 돈 못 버는 거예요. 뭐 누구는 매일 수익 내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맞아야 되고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세가 천천히 가면 내 계좌도 천천히 늘어나는 겁니다. 시세는 빠지고 있는데 나만 먹겠다? 한 번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시세가 꺾이고 남들이 다 깨지면 또 여러분들도 깨질 수 있는 확률이 큰 겁니다. 시장이 늦게 가면 여러분들도 늦게 먹는 겁니다. 혼자 빨리 먹겠다고 이 종목 저 종목 다니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다 못 먹어요. 네페스 같은 종목들도 분명히 시세가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점에도 일단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별밤 특종에서 나갔던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난번에 지수가 좀 출렁거리면서 종목군들이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가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종목군들이 손절가 타치한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들 종목들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 응?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유니셈이라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유니셈 나가고 나서 주가 폭등이 나왔고 어떻습니까? 얘가 지금 네 번째 손절가를 정해드렸는데 네 번째 손절가가 타치가 됐는데 이런 종목은요. 이런 종목들도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되고 이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얘는 정말 저평가된 종목인데 너무나 못 올라가지고 터지니까 한 번에 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준비 못하고 준비 안하고 못 기다리면 못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 말씀드렸었죠. 그런 걸 보게 되면 유니셈은 좀 많이 올랐죠. 제가 GST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한발 종목에서 말씀드렸다가 주가 올랐다가 밀렸습니다만 얘는 손절은 나가지는 않았어요. 살아났죠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이 GST 같은 이런 반도체 장비들 못 올랐고 성장 가치가 있고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반도체 장비주들 이미 올라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한미반도체라든가 사이맥스 같은 종목들 분명히 쉬었다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만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못 올랐지만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GST 같은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종목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죠?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못 오르고 소외됐던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어보브 반도체라는 종목도 제가 한큐에서 나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장중에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런 종목군들도 실적과 성장 가치가 분명히 있는 종목들입니다. 1차적으로 바닥 탈출에 따른 숨고르기 양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숨고르기의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이 구간에서 포기하거나 던지거나 도망갈 만한 종목들이 아닙니다. 반도체 장비주 아무 종목이나 잡아서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도 저평가되고 소외되고 그리고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반도체 장비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YIK라는 종목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 종목이 오늘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대규모 수주 공시를 단행하면서 마감 한 20분 전에 거래가 공시가 떠가지고 여기 한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거래가 정지가 되는데 이거 내일 아침에 재개됩니다.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났죠 여러분들. 삼성과 이 YIK라는 종목은 삼성전자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삼성전자 수혜주입니다. 그동안은 별다른 수혜가 없었고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대규모 수혜가 이제면서 이제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징글징글하게 안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엔 재료가 터지면서 가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절대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들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YIK는 재료가 터지면서 일단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침에 내일 갭으로 올라가게 되면 갭으로 올라가고 재료가 나와도 터지는 종목들은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덜 올랐던 종목들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어버반도체라든가 GST 같은 이런 시작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이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립니다. 자, 이런 와중에 반도체 업황 호조 그리고 그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 종목도 한번 체크를 좀 해주세요. PCB 관련주 제가 요 종목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앞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뭐 어버브 반도체라든가 GST 같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들은 제가 지금 뭐 TV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니까 계속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요 대덕전자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돼요. 뭡니까? 대표적인 PCB 관련주죠, 여러분들. PCB가 뭐예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IT 제품에 들어가는 보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실적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든 산업 자체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대덕전자가 기업 분할을 통해서 재상장된 그 상태고요. 바로 업황 호전에 따라서 앞으로 실적 호전 추세가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미 앞에서부터 이미 그 가능성이 많이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한 번 튀었다가 밀었고 두 번 튀었다가 밀어버렸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가는 듯 하다가 또 밀어버립니다.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고 흔들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눌림이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개인 투자들 물량 털어내는 것이고 개인들 못 따라붙게 하는 겁니다. 이 종목은 그만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랐고 연이틀 동안 올라서 이 종목이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 출렁거림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이런 대덕전자 같은 종목군들 제가 지난번에 한미반도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덕전자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해볼 만합니다. 실적 성장 가치가 매우 커요. PCB, 대덕전자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이 기존의 PCB하고 MLB, 다층 인쇄로 급한 이런 것들이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5G라든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기존의 산업 자체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미세 공정화 되다 보면 미세 공정화 되면서 이 회사가 납품하고 있는 PCB에 대한 제품 단가라든가 매출 증가세가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종목들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든 팔든 그건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이고 좋다라고 판단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든 팔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판단하시고 매매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틀 동안 주가가 올라간 상태인데 무리하게 추격 매수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충분하게 가다가 눌림이 나오거나 이런 구간이 나오게 되면 고맙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해볼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종목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와 수소를 양대축으로 해서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어버번더체라든가 GS 같은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 보시면서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PCB 관련주 반도체이면서도 IT 부품주들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어디 봅니까? 그리고 나서 수소를 보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요즘 장세에서 수소 쪽을 굉장히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TV 방송을 통해서도 이 수소 관련주를 많이 말씀드렸었죠. 뭐 JNK 히터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뭐 일진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수소 섹터들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겁니다. 왜? 수소는 지금 전기차 시장 다음 섹터로서 미래 성장성과 환경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은 보셔야 됩니다. 이미 효성 첨단 소재를 비롯한 효성그룹주가 이미 시세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매기는 이제 후발주로서 매기가 확산될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소 관련 섹터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섹터는 바로 두산퓨얼셀입니다. 두산퓨얼셀 같은 이런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뒤를 쫓아서 S퓨얼셀도 어제는 말씀드렸었고 일진다이어도 지금 고개를 들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진다이어는 기술적 분석상 주가가 대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아시죠? 일진 복합 소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소 저장 탱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유일한 기업이에요. 이렇게 바닥에서 시작하는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시장 저변에 부각될 수 있겠죠. 대장주였던 두산 피얼셀을 선두로 해서 일진다이아 그 뒤를 쫓아서 뭐 SP열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상하프론테크 이런 JNK터 같은 이런 수소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두 가지 섹터는 뭡니까? 반도체와 수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은 여전히 관심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시세는 돌고 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늦고 상대적으로 지금 시세가 좀 안 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반도체라든가 수소가 어느 정도 가게 되면 5G는 지금 계속 얘기입니다. 뭐 더 부연 설명까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워낙에 지금 재료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복합적인 재료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계속해서 눌립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일부러 안 건드려요. 융통성 있게 좀 부진한 종목들은 일부 팔아서 잠깐 다른 종목에서 매매를 하다가 나중에 5G를 매수하는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시되 포기까지 할 만한 섹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2차 전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쪽으로의 시장의 순환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반도체와 수소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은 끝나는 장세가 아니라 중간 바닥을 다지고 이제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시장은 죽지 않는다. 곧바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보다는 기간 조정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고, 시장의 기조가 워낙에 좋아서 은근하게 눌림이 나오는 것처럼 하면서도 완만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그냥 가든지 내지는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가든지 결과는 중요한 건 간다라는 얘기예요. 간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주도주 중심의 반격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도주의 양대축인 반도체와 수소에 대한 공략을 먼저 해라. 그리고 나서 5G, 2차전지, 풍력, 태양광 등 여타 섹터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해되신 분들, 자 5번 부탁드립니다. 5번. 자 5번. 예, 고맙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되셨죠? 회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한테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얘기했던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린 만큼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오늘 그 항공우주 관련주의 시세가 좀 강하죠. 항공우주 관련주들이 지금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얘네들은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좀 따라주고 있는 것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반영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항공우주 관련주들은 지금 쫓아가는 것은 하늘에서 지금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은 이미 터진 종목군들을 보면서 군침 생기는 게 아니고, 이미 터진 종목 가지고 쫓아갈 생각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미 터진 종목 가지고 쫓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승부를 내거나 고점 매도 포인트도 못 잡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고 있죠. 이미 터진 종목군들을 보면서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터지기 전에 터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길목을 잡고 거기서 승부를 거는 그런 매매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반도체도 올랐고요. 수소도 이미 오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르고 충분하게 쉬었다가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고 있는 일부 반도체라든가 수소 관련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대장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는 게 좋아요. 그 이후에 나머지 섹터들도 분명히 순환 반등은 나옵니다. 짓눌려 있고 소외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주가 반등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5G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로의 순환 반등도 분명히 대비하는 전략을 펼치고 지금은 시장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간 바닥을 치고 점진적인 반경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무수할 단계가 아닙니다. 무수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의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보자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앞서 제가 뭐 일부 종목군들을 제가 분석을 드렸었죠.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몇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체크하시고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어제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 SK케미칼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었죠. SK케미칼을 설명드렸었는데 SK케미칼은 요거는 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백신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요. 3월 달에 상장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때문에 SK 케미칼의 성장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과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의 경우는 결국에 시세 분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의 시간 텀은 나오더라도 결국엔 이어진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렇게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 펀더멘탈을 보고 대응하시고, 시장 자체가 안정된 상태에서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은 결국에 시세는 난다. 그런 관점을 아시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 계속해서 이어가시고요. 이 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연한 공포감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끝나는 장이 아니고 이번 기간 조정은 저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어요. 이번 기간 조정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이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면 반등장은 본격화될 겁니다. 지금은 종목 장세, 중소형주, 종목을 중심으로 먼저 가는 장세다. 종목으로 승부를 걸자. 그리고 대시세를 지금부터 준비하자. 움직이는 거 확인하지 말고 과감하게 준비하는 분들이 이길 수 있다. 무수하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 라는 얘기까지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은 이겁니다. 다 해드렸고요. 뭐 오늘 무방 안 해도 되는 날인데 오늘도 주가가 장중 내내 많이 밀려서 흔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짧은 시간 내가지고 무방 해드렸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압축해서 드린 만큼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화이팅 하시고 끝까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오늘은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VIP는 제가 또 계속 얘기합니다만 이럴 때 오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VIP는 이럴 때 오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한 대표 믿으시고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식으로 꽉 찬 분들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 무수하면 아무것도 못 먹는다. 과감하게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기회에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자, 신규님들 어서 오시고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처럼 만에 주어진 기회 절대 조바심 내면 안 돼요. 정말 좀 느긋한 마인드를 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 내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매매하실 분들은 자, VIP로 오시면 됩니다. VIP도 항상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처럼 타이밍, 한 대표 매매 스타일은 이렇게 탁 완전히 바닥권에서 타이밍을 잡는 그런 매매 스타일이기 때문에 VIP 오시면 굉장히 편안한 구간에서 종목 매집한다는 것만 아시고, 이미 시세는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감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회원님들 내일 뵙고,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시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안 된다라고 할 땐 제가 무방을 통해서 좀 경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지금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 빠졌다가 올랐잖아. 그 막판에. 그럴 때가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자, 기회를 잡아가는 겁니다. 아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별밤 특종에서 뵙고요. 여러분들 내일 시장, 내일부터 다음 주 시세 과감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담아가는 그런 위치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원님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